북한의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 고도화된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크게 보면 이제 이 미사일하고 핵하고 재래식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핵 미사일 부분은 글쎄요, 뭐 핵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됐으니까 네. 예. 뭐 핵 보유국 그 NPT 속에 있는 5나라 말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니까 9번째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4번째, 5번째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ICBM부터 시작해서 SRBM까지 없는 게 없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신뢰성도 지금 다 보여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핵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의 뭐 탑5 그 안에 거의 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예요. 네.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해군, 북한의 공군, 북한의 육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북한이 뭐 150대 전투기 뭐 이렇게 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가 한 800대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뭐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뭐 한 대는 떨어지고 몇 대는 뭐 기지로 다시 돌아가고 저는 한 대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6.25 때 쓰던 그 공군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800대 중에서 150대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가동한 것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이 전투기 훈련기는 다 띄웠다라고 저는 네. 봐요. 그래서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 F-35나 F-15 이거 뜨면 이거는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해군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의 함정은 많고 뭐 잠수함도 많고 하지만 잠수함은 좀 위력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함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에 비하면은 비교할 게 못 되는 거고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그쪽은 군병력이 많아서 병력이 많으니까. 또 뭐 구식 무기지만은 육군이 가지고 있는 구식 무기는 뭐 옛날 거라도 지금 쓸 수 있거든요. 네. 뭐 그거는 뭐 똔똔이라고 봐요. 제가 표현이 좀 확 와닿고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돼요. 예, 예. 6위 정도 되고 북한이 한 28위 정도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데서 매년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는데 뭐 재래식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수한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 이게 걱정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재래식 전투 무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이제는 전투의 이런 양식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도입한 첨단 무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도 무기 체계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6위 정도 되니까요. 예. 엄청나게 좋은 무기 체계를 갖고 있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양적으로도 평가하고 질적으로도 평가하거든요. 평가해가지고 그걸 이제 순위를 쭉 매기는 거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이제 수출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네. 우리 전차, 장갑차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네. 뭐 이런 것들 뭐 세계적인 그 무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 잠수함도 이제 진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세종대왕함 그게 이제 세척은 지금 작전 운용 중이고 얼마 전에 정조대왕함이 진수식을 가졌잖아요. 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8,000톤급 정도 될 텐데 그런 뭐 이지스함을 갖고 있으니까요. 북한하고는 이건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전력이 아주 우수하죠. 공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한 400대밖에 없어요. 전투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뭐 F-35, 40대는 이거는 스텔스기잖아요. 네. 스텔스기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새로운 KF-21 전투기 우리 스스로의 엔진과 그다음에 레이더를 장착해가지고 전투기 생산한 거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이런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고 예. 이런 전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야,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이게 뭐 보통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계 6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K방산 전성시대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는데 네. 뭐 K방산의 기술력과 또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찬사가 나온다 그럽니다.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이 K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정말 그걸 보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눈물겨운 그 시간들을 정말 그 견뎌내가면서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켜 왔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5년 단위로 보느냐, 작년 것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전체 방산 시장의 몇 %를 차지하고 몇 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좀 달라지긴 한데요. 대충 한 7, 8위 정도 해요. 네. 그리고 한 2.7% 정도 전체 그 매출액의 한 2.7 세계 전체 매출액의 2.7% 정도 차지하니까 예.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했어요. 네. 100억 불 정도. 그래서 지금 벌써 120억 불이 넘어서 올해는 150억 불. 뭐 잘하면은 그보다 좀 더 갈 수 있겠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세계 4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갈 수도 있는데 6, 7위, 7, 8위 하다가 이제 4위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환경의 문제가 있고 기술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먼저 기술의 문제를 얘기하면 가성비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예, 예. 좋아요. 전차 100억밖에 안 하거든요. 네. K9 자주포 50억밖에 안 해요. 한국 돈으로. 그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전차와 이 장갑차 또는 이 자주포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은 좋고 가격은 싸거든요. 게다가 딱 언제까지 납품해 달라고 그러면 납품기를 잘 지키고 예. 제대로 지켜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 뭐 네. 고장 났다면 바로 가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한 번 딱 쏘고 나면 네. 다른 제품을 이제 못 바꾸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제품에 꼽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술력 때문에 그랬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이 네, 좀 그렇죠. 있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속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더라도 우리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계속 높아서 사실상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정도의 무기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고가의 무기들, 뭐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함정 이런 것들을 계속 팔 수 있느냐, 거기가 이제 달려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이제 초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설문조사 통해서 네네. 뭐 핵을 한 70%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사일을 뭐 하루 이틀 쏘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고 좀 예. 담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예. 계시거든요. 예. 글쎄 우리 국민들이 좀 안보 불감증에 좀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들어요. 예. 이렇게 적응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닌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찻길옆 그 오막살이 집에서 예. 그 막 태어난 아기가 네. 처음에는 막 그 기차 소리에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응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좋은 적응이에요. 그것은. 지금은 이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 모두가 그런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있는 어린애처럼 적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뭐 이렇게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과소평가하면은 그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